이제 오늘 프라임 밸류 체인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전기차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그 리서치 센터의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 유지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여기에 대한 뭐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 이따가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질의응답도 좀 할 거니까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지용님 연구원님 모시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입니다. 일단 자동차 업황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보고 계신 밸류체인 자료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주가가 좋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대차가 신흥국 사이클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가장 이제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 러시아 같은 지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았죠. 최근 3월, 4월에 조정 받았었던 부분에서 중국이 좀 고전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EPS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올해부터 현대차가 이제 국내 공장 가동률도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부터 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 포인트들이 있죠. 이제 전력 전달하는 이제 계통, 그리고 모터 부분, 그리고 이제 공조 에어컨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기차를 이루고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필요한 이제 모든 이제 스펙트럼을 현대모비스에서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R&D 투자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LG화학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공정은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대부분 현대차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비중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LG전자가 이 배터리 팩이나 이제 인버터, 컨버터 시스템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 속도가 조금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초반에는 모비스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력 전달 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은 나머지 사막 콘텐츠, 유인테, 한국단자, 모터스, 대우부품 요 종목들은 실은 두 가지 업체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모비스랑 LG전자로 다 공급을 하게 되는 2차 벤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터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실은 전기차를 이제 본네트를 열면 엔진이 없고 이 트랙션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격도 엔진만큼 좀 비싸고요.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 실은 그거를 S&T 모티브가 2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가 모비스로 모터를 공급을 한 다음에 모듈 작업을 해서 모비스가 이제 현대차로 총 패키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이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GM 볼트로 재작년에 이제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LG전자에서 이 부분도 좀 생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이 이제 그 트랙션 모터가 주 모터가 아닌 이제 기타 모터들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랑 LG전자가 모터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체고, 모티브랑 이노텍이 또 유사한 역할을 2차 밴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계양전기 D와 유니테크노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소형 모터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이 좀 중요해지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전기차가 1회 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거리를 이제 항속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차가 공급하고 있는 이제 순수 전기차가 170km에서 200km 정도 갑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더 큰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400km, 500km 이 정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이 항속 거리가 좀 줄어들게 돼요. 또는 날씨가 추운 날 이제 히터를 틀게 되면은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조 부품, 이 에어컨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는 이제 한온 시스템, 예전에 공조, 지금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름은 이제 한온 시스템으로 개명을 한 상태고, 이 업체가 전 세계 자동차용 에어컨 시장에서 마켓시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더불어서 이제 티어 1 업체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유망한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업체가 이제 널리 알려진 바대로 보시고 계신 이 테슬라 모델 S의 상당 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도 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온 시스템이, 일반 에어컨 시스템을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차 전용 시스템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하는 업체죠. 현재까지요. BMW.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확장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동력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다시 이제 배터리를 재충전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운행거리가, 항속거리가 더 증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친환경차에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도가 액티브 하이드롤릭 부스트 AHB라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을 현대차에 친환경차에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로만 좀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타 OEM들, 타 자동차 회사들로 좀 뻗쳐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연히 이제 단가는 올라가게 되겠고, 이게 많아질수록 이 회사 입장에서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셀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요성은 뭐 따로 이제 강조를 안 드려도 될 만큼 좀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터리까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는 이게 LG화학이랑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업체들 배터리를 달면은 그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뭐 공장을 증설을 하자마자 가동률이 계속 이제 부진했어요. 아마 올해까지 부진을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보조금이 소멸되는 2020년까지는 그러한 현상인데, 주가상으로는 뭐 작년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력 전달 계통이나 모터, 에어컨 시스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테니까 좀 또 계속 잘 들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접하시는 이 사진에서 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
요게 이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가 있습니다. 카메라랑 레이더는 지금 일반적으로 한 그랜저 이상급에는 지금 상당 부분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카메라나 이제 레이더가 인식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핸들을 돌려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게 모비스 만도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자동차 공학 협회에서는 이 자율주행 분류를 여기 보고 계신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4 또는 5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나 레이더는 레벨 1, 2에서 이미 이제 대부분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카메라나 레이더보다 인지하는 이제 속도나 범위나 스펙트럼, 레인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이제 택하는 거고요. 스캐너라고 보시면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접근했다, 응용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레벨 3 정도까지 라이다부터 이제 라이다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정말로 이제 핸들을 안 잡고 운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되죠. 최근에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3G, 4G 이후 이제 제너레이션 5G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2X죠. V2X라는 말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V2V가 있고 V2I가 있습니다. V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말하는 vehicle이라는 거고요. V2V가 되면은 자동차 간, V2I가 되면은 이제 자동차와 인프라 간, 그리고 V2X는 자동차와 X는 이제 everything이라는 이제 약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모든 게 이제 통신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통신 장비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좀 이제 뜨지 않겠냐라고 늘 전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업체들 많이 개입을 해 있죠. 그래서 지난번 CES에서 원래 이제 가전 박람회였는데 자동차 박람회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 1위 업체죠. NXP와 이 V2X 모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캠트로닉스가 아마 CES에 출품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가도 좀 갔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뭐 최근에 뭐 관련돼서 뭐 통신 모듈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점에는 V2X 통신 모듈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터 같은 거는 이런 과정에서 뭐 계속 전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양적으로는 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는 지금 실은 이제 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자동차 섹터 안에서 구분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한라홀딩스. 한라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그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사업회사가 만도가 있고요. 만도는 이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째로 이제 완성차한테 공급을 하는 업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 만도 헬라가 있습니다. 예. 만도 헬라는 이제 독일의 이제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죠. 랑 이제 만도 자동차 그룹이랑 이제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맺은 이제 그 업체고 여기서
만도 헬라에서 만도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이제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만도가 지금 그 작년까지는 이제 현대차로만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랑 EQ900 이 차종들이 나오면서 이 ADAS 시스템들이 대거 채택이 됐는데 올해 말 또는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현대차 이외의 글로벌 OEM들, 즉 이제 미국의 빅3라든지 이런 업체들로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굳이 ADAS가 아니더라도 이제 샤시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GM에게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GM 쪽에서도 같이 턴키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도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올해 내내는 아마 그 모멘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 에이다스 채택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도가 중국 익스포저가 높고, 중국에서 로컬 업체들로부터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인포테인먼트라고 다시 이제 박스로 넘어가면 인포테인먼트라고 지금 써져 있지만 실은 이게 이제 좀 더 디벨롭이 되면 스마트카 시스템으로 이제 정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유명하게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하만 이제 인수를 했었죠. 인포테인먼트 스피커 업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카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 업체였던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알려졌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LG전자랑 현대모비스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이제 ADAS 시스템들을 조금 더 레벨 3, 4, 5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일괄적으로 내가 더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아마 그 조금 더 이제 스마트카 시스템에서 연동돼서 좀 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G전자랑 현대모비스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미래에는 좀 핵심이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박스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구현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디스플레이에 그칩니다. 즉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도 어,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를 하는 역할은 요 만도 모비스가 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팅크웨어나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은 이제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요 MG 스테크, 유니캐스트 여기 특히 MG 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까지만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